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조금 반등을 했다가 오늘 또 1%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 자체는 좀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저점 역시도 낮아지는 정배열 흐름이 역별 흐름이 잡히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평 돌파에도 실패를 했고 일단은 추세상으로 하단부를 찍고 오는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MACD로 보았을 때도 이번 상승을 좀 길게 이어가지 못하고 빠르게 어떻게 보면 이평선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너무 많은 우리가 배팅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이 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서 조금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를 조금 한번 쉬었다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올해 초부터 자, 지금 거의 이제 가을이 뭐 코스모스가 피는 그런 계절까지 왔는데 자, 8, 9개월 랠리라는 게 그렇게 짧은 랠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국내 시장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쭉 한 번에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즉 국내 시장은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미국은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조금 시장을 전체적인 지수로 봤을 때는 관망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이제 세배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확 줄이시거나 한번 수익 실현을 하거나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투자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 사실 우리가 지금 평단보다 높아지려면 거의 요 몇 번 없는, 그쵸? 한 달 정도의 포인트 안에서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다 이미 수익을 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뒤늦게 참여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의 꼭지를 판단할 때 어떻게 정말 뒤늦게 참가하시는 분들이 물리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시장이 안 좋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세배 레버리지로 내가 수익을 보고 있지 못하는 요 포인트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분들이라면 당연히 수익을 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은 뭐 정리하라는 얘기까지는 오래 한 적이 없어요. 다 비중 조절만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 한번 수익 실현을 해도 괜찮은 위치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QQQ도 뭐 SOXX도 유사해요. 다만 QQQ 같은 경우는 단기 이평을 한번 들어갔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크게 차이는 없다. 즉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보이는 이 고점 라인의 하방 움직임이 한번 돌파되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한번 수익 실현했다가 재진입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도체 SOXX 같은 경우도 자,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은 낮아진 상태지만 자, 지금 요 추세 자, 기존에 오래 유지해왔던 추세 라인에 거의 근접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지키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가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기술주, 즉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어느 정도 자, 440달러까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거에 맞춰서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여기서 재진입을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세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번에 10% 한번 상승이 나왔었죠. 뭐 그리고 오늘은 또 2% 하락이 나왔는데 자, 어쨌든 단기 이평도 돌파를 했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 이평 이격도도 줄여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 해도 1차적인 기대값은 요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300달러나 290달러 정도 즉 기대값 자체가 최대로 봤을 때 10에서 15% 정도의 이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다면 기대값 자체가 뭐 60% 정도의 이 구간이 기대값으로 잡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당연히 올인을 해야겠죠.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내려 넣는 게 맞지만 지금 이렇게 기대값 자체가
상승 기대값 자체가 1차적으로 자 300달러 이하에서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전재산을 넣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방 기대감 역시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저는 당연히 올라간다고 봤습니다. 왜냐? 시장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 이때가 언제죠? 자 5월 26일입니다. 그럼 나스닥 기준으로 5월 26일은 어떤 흐름이었나 보면 자 이쯤이죠. 그쵸?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가 이게 꺾이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아니었고 같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시장을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당연히 우리가 투자를 고려할 수가 있었겠지만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은 불안하고 테슬라는 중립적인 위치예요. 그러니까 나쁜 위치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과 역행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위치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값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10에서 15% 정도의 상승 기대값이 있고 그럼 이 정도의 기대값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비중을 넣을 것인가. 자, 이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60% 정도의 저항값과의 거리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지금 위치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기대값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바로는 시장이 만약에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황이라면 이번에 전고점을 뚫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시장은 지금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쵸? 이 방향으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삼각수렴 구도로 봐서 더블탑을 찍은 후에 자, 이 부분을 한번 찍고 지금 이러한 구간이란 말이죠. 그쵸? 요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고 테슬라는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 위치 자체는 올인의 구간이 아니라 그쵸? 어떻게 보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중립 구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저항을 뚫기에는 시장이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고 자 이쯤에서 한번 맞고 다시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이전에도 똑같아요. 뭐 이거 10% 나왔다고 뭐 제가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뷰를 바꿀 생각도 없고 영향도 안 받습니다.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고 어차피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기대값은 이때처럼 60%가 아니라 여전히 10에서 20% 정도의 기대값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루 만에 나왔을 뿐인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 뭐 당연히 기억을 하시겠지만 너무 많이 말해서 30% 비중 정도로는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올인을 치기에는 위험한 위치다. 왜냐? 단기 이평 자체가 당시에는 이렇게 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돌파할 수도 있는 것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는 조심하면서 30% 비중으로 들어갔다면 10%의 상승은 드셨을 것이고 그 부분의 기대값이 1차적으로 이 저항값에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또 10%가 올랐다고 확 또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비중을 30으로 들어가신 분은 자, 요 저항값 인근에서 실현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져주시면 되고 만약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여기 찍고 오는 걸 좀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시장을 반대로 가고 있는 혹은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좋을 때는 무섭게 더 빨리 오르고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조정을 같이 받는 기술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서두르면서 매수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지금 제가 또 여러 개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듯이 시장은 불안해요.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는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남아 있지만 그 상방이 그렇게 높지 않고 애초에 시장과 올라갈 때는 강하게 순행을 하지만 또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같이 조정을 받는 기술주의 대장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립 포지션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막 매수를 해야 된다는 불안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당분간 기술주 위주로는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거래를 쉬어가거나 비중을 줄이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시장을 앞으로 조금 몇 달 동안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빅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너무 낮은 위치에 있어서 뭐 충분히 지금 기간 조정 중이라고 보면 돼요. 뭐 원격으로 치면 기를 모으고 있다라고 보는 것처럼 이게 언젠가는 또 이렇게
터져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을 너무나도 낙관하지 마시고, 낙관은 1월에 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초반, 그리고 그 에너지가 이어가던 3월, 자, 이럴 때가 주요 진입 포인트였던 것이지 지금은 들어가봤자 기대값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단기 이평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닥도 기존의 추세선을 어제 뚫어버리면서 하방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기다리면서 이번 시장의 조정이 어느 정도의 폭으로 내려오는지를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때 수익을 못 얻어서 지금 얻어야 된다라는 분이 있다면, 이때도 못 얻었는데 지금 어떻게 수익을 얻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때도 수익을 못 얻으신 분이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수익을 보겠다 라면서 종목을 발굴해서 올인을 하고 계시면 당연히 물릴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시장을 보셔야죠. 차라리 다시 이런 시기가 왔을 때 나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이번 올해 투자를 복귀하시는 게 저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